조선 건국, 그 뒤에 숨겨진 한 여인의 이야기. 내가 이곳의 주인이 될 것이다. 조선의 왕후가 될 것이다. 굳게 다짐하는 한 여인, 강씨. 과부, 조선 최고의 남자를 탐하다. 장군님, 저를 가지세요. 제가 장군님께 진짜 쾌락이 무엇인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쾌락으로 왕을 사로잡고 권력의 정점에 오른 여인. 내 아들이 조선의 왕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를 노리는 차가운 칼날, 이방원. 저 여자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다. 빵서가, 빵번아, 절규하는 강씨. 단 하루 차이로 모든 것을 잃은 여인. 전하,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뒤늦은 후에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그저 전하를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을 텐데 600년 만에 밝혀지는 진실. 그녀는 악녀였을까? 사랑에 빠진 여인이었을까?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를 차지한 강씨. 조선의 운명은 욕망과 사랑 사이 한 여인의 비극. 조선 건국의 뒷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을 글을 쓰기 위한 힘이 됩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를 차지한 강씨. 조선의 운명은 일부 과부의 야망. 경복궁 터. 아직 궁궐이 들어서기 전 넓은 터만 남은 그곳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강씨 43. 과부의 몸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살아있는 그 어떤 여인보다 강렬했다. 내가 이곳의 주인이 될 것이다. 바람이 치맛자락을 휘날렸다. 강씨는 높은 콧날을 들어 올렸다. 명문가 출신답게 품이 있는 자태, 하지만 그 눈매만큼은 도도하고 야심으로 가득했다. 40이 넘었지만 그녀의 피부는 여전히 매끄러웠다.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그녀는 자신을 가꾸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몸매 관리, 피부 관리, 머릿결 관리. 여자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그녀의 신념이었다. 그리고 그 신념은 이제 곧 현실이 될 참이었다. 강씨의 첫 남편은 온순한 사람이었다. 착했고 예의 바랐고 그녀를 존중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심약했다. 세상을 호령하는 남자가 아니었다. 밤마다 강씨는 불만족스러웠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난 강한 남자가 필요했다. 세상을 뒤흔드는 남자. 나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남자.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이야기가 있었다. 이성계. 쌍검을 휘두르는 무인. 왜구를 물리친 영웅. 그리고 최근에는 위화도에서 말을 돌린 반역자. 요동정벌을 거부하고 회군했다지. 이성계 장군이 고려를 뒤집을 것이라는 소문이.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을 때마다 강씨의 심장은 뛰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였지만 그 이름만으로 온몸이 떨렸다. 1391년 초여름. 한양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다. 강씨는 가마를 타고 시장을 지나가고 있었다. 남편은 병석에 누운 지 오래. 그녀는 약재를 구하러 나선 길이었다. 그때였다. 비켜라. 장군님 행차시다.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렸다. 강씨는 가마창을 통해 밖을 내다봤다. 그리고 그를 봤다. 말 위에 이성계. 50 중반의 나이였지만 우람한 체격에 당당한 자세. 햇빛에 빛나는 갑옷. 검은 수염 사이로 보이는 단단한 턱선. 저 남자. 숨이 멎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이성계가 말을 몰아 지나갈 때 잠깐 강씨 쪽을 바라봤다. 단 1초. 하지만 그 눈빛. 매서우면서도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눈빛. 강씨는 온몸이 떨렸다. 저 남자다. 저 남자가 내 남자여야 한다.
그날 밤 강 씨는 잠들지 못했다. 병든 남편은 옆방에서 기침을 했지만 그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이성계로 가득했다. 어떻게 해야 저 남자를 가질 수 있을까? 강 씨는 현실을 냉정하게 계산했다. 이성계에게는 부인이 있었다. 안씨, 신의왕후라 불리는 여인. 하지만 소문에 의하면 병약하다고 했다. 자식을 여럿 낳고 몸이 상했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저 여자가 죽으면 기회가 온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남편, 아직 살아있는 남편. 강 씨는 옆방을 바라봤다. 기침 소리가 더 심해졌다. 의원은 말했다. 올해를 넘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석 달 후 남편이 죽었다. 강 씨는 상복을 입고 장례를 치렀다.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이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상복을 입은 강 씨는 거울을 봤다. 백일을 입어도 그녀의 자태는 아름다웠다. 검은 머리가 하얗게 보이는 얼굴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이제 자유다. 상중이었지만 강 씨의 마음은 뛰고 있었다. 그녀는 측근을 시켜 이성계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어떤 여인을 선호하는지. 장군께서는 건강하고 활기찬 여인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지적인 여성을 원하신다는 말도. 병약한 한씨 마마와는 달리 강인한 여성을. 강 씨는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정확히 그런 여자다. 1392년 초 한씨가 위독하다는 소문이 돌았다. 강 씨는 상복을 벗을 때가 되었다. 1년상 이제 재혼할 수 있는 몸이었다. 그녀는 치밀하게 준비했다. 머리 모양, 옷차림, 말투까지. 이성계가 좋아할 만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었다. 곧 한씨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오를 것이다. 강 씨는 경복궁터를 다시 한번 찾았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조선의 왕후, 나 강 씨가 될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불타올랐다. 야망으로, 욕망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이성계, 당신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왕후가 될 것입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강 씨는 고개를 돌렸다. 이성계가 부하들과 함께 지나가고 있었다. 그와 눈이 마주쳤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이성계가 말을 멈췄다. 강 씨를 바라봤다. 강 씨는 미소 지었다. 도도하면서도 요염한 미소. 이성계의 눈빛이 흔들렸다. 강 씨는 알았다. 이미 시작되었다. 2부. 검은 손. 한씨는 죽어가고 있었다. 병상에 누운 지 석 달. 의원들은 고개를 저었다. 회복이 어려우실 듯합니다. 이성계는 부인의 곁을 지켰다. 30년을 함께한 아내. 8 아들을 낳아준 여인. 하지만 사랑이었을까? 이성계는 솔직히 몰랐다. 한씨는 좋은 부인이었다. 아들을 낳아주었고 집안을 잘 돌봤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밤의 부부관계. 그것은 의무였다. 아들을 낳기 위한. 한씨는 조신했다. 몸을 내주되 즐기지 않았다. 이성계도 마찬가지였다. 씨를 뿌리고 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여자와의 잠자리가 이런 건가. 이성계는 늘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사냥에 미쳤다. 말을 타고 활을 쏘고 검을 휘둘렀다. 그게 그의 스트레스 해소였다.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장군마님께 좋다는 약재를 구해왔습니다. 강 씨였다. 이성계는 문을 열었다. 강 씨가 정중하게 절을 올렸다.
누구시오? 강 씨라고 합니다. 장군마님의 쾌유를 빌며 한 씨는 병상에서 강 씨를 봤다. 그리고 직감했다. 저 여자 위험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강 씨가 내민 약재를 이성계가 받아들였다. 일주일 후 한 씨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강 씨가 가져온 약을 먹을 때마다 몸이 더 안 좋아졌다. 하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귀한 약재일수록 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강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눈빛은 한 씨만 알았다. 차갑다는 것을. 당신, 대체, 마님 편히 쉬십시오. 한 씨는 알았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 여자가 자신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몸은 이미 망가져 있었고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1392년 봄 한 씨가 세상을 떠났다. 이성계는 슬펐다. 30년을 함께한 동반자. 하지만 그 슬픔이 사랑 때문인지 습관 때문인지는 스스로도 잘 몰랐다. 장례를 마치고 석 달. 강 씨는 매일 문안을 왔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가까이. 장군님,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나는 괜찮소? 아닙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합니다. 강 씨는 측근들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 이성계가 어떤 남자인지. 사냥을 좋아한다. 강한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여자와의 잠자리는 즐거워 본 적이 없다. 완벽한 기회였다. 한 씨가 죽은 지 석 달째 되던 날 밤. 강 씨가 이성계의 처소를 찾았다. 이 밤에 웬일이오? 장군님,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강 씨가 다가섰다. 이번에는 달랐다. 눈빛이, 몸짓이, 모든 것이. 그대, 장군님은 아직 모르십니다. 뭘 말이오? 강 씨가 이성계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올렸다. 여자가 얼마나 달콤한지. 이성계의 숨이 거칠어졌다. 강 씨가 옷고름을 풀었다. 천천히 유혹적으로. 43의 몸이었지만 한 씨와는 완전히 달랐다. 탄력 있고 관리되어 있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다. 나는 아직 장군님. 강 씨가 이성계의 귀에 속삭였다. 오늘 밤 제가 장군님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진짜 쾌락이 무엇인지. 그날 밤 이성계는 처음 알았다. 여자와의 잠자리가 이렇게 황홀할 수 있다는 것을. 강 씨는 달랐다. 한 씨처럼 수동적으로 누워있지 않았다. 적극적이었다. 주도했다. 이성계를 미치게 만들었다. 장군님, 여기는 어떠신가요? 강 씨의 손이 이성계의 몸을 더듬었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남자의 급소를, 민감한 부위를. 천천히 즐기셔야 합니다. 이성계는 숨이 막혔다. 50 중반 평생 전쟁터를 누볐지만 이런 쾌락은 처음이었다. 강 씨가 이성계 위로 올라탔다. 장군님, 저를 보세요. 43 여인의 육체. 하지만 그 움직임은 젊은 여인보다 더 요염했다. 경험에서 나오는 테크닉. 천천히, 격렬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강 씨는 이성계의 모든 것을 조종했다. 이성계는 평생 처음으로 여자 때문에 신음했다. 새벽까지 이어진 밤. 이성계는 기진맥진했다. 하지만 만족스러웠다. 아니, 황홀했다. 그대는 대체. 저는 장군님의 여자입니다. 강 씨는 이성계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하지만 그 입가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이제 이 남자는 내 것이다. 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이다. 그 후로 매일 밤이었다.
이성계는 강 씨를 찾았다. 아니, 갈구했다. 오늘 밤도. 장군님,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매번 다른 방법으로 이성계를 만족시켰다.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복종하는 척하다가 주도하고, 때로는 주도하다가 복종했다. 이성계는 완전히 빠져들었다. 사냥도 잊었다. 정사도 소홀해졌다. 오직 밤만 기다렸다. 강 씨와의 밤. 그대가 없으면 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 씨는 이성계를 잠자리로 묶어놓고 낮에는 정치 이야기를 나눴다. 완벽한 조합이었다. 밤에는 여자로, 낮에는 조언자로. 이성계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강 씨의 소나기에 완전히 들어갔다는 것을. 창밖. 이방원이 이성계의 처소를 바라보고 있었다. 매일 밤 들려오는 소리. 아버지의 신음, 여자의 웃음.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채 100일도 안 됐는데. 주먹을 쥐었다. 이가 갈렸다. 저 여자가 아버지를 완전히 농락하고 있다. 이방원은 봤다. 낮에도 멍한 표정의 아버지를. 강 씨만 찾는 아버지를. 여자로 아버지를 사로잡았다. 그리고 이제 권력까지 노릴 것이다. 이방원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다. 저 여자를 절대 어머니로 인정할 수 없다. 형들, 방우, 방과 방해, 방간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새벽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이성계의 처소에서는 뜨거운 신음이 새어나왔고 창밖에서는 차가운 증오가 싹트고 있었다. 강 씨는 몰랐다. 자신이 여자의 무기로 사로잡은 남자의 아들이 언젠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거라는 것을. 삼부 베갯머리의 정치. 재혼한 지 석 달. 강 씨는 이미 이성계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강 씨가 보였고 밤이 되면 강 씨를 안았다. 사흘만 떨어져 있어도 견딜 수 없었다. 전하, 오늘은 어디 가십니까? 사냥을. 아니, 그냥 여기 있겠소. 이성계는 변했다. 사냥도 활쏘기도 시들해졌다. 오직 강 씨와의 시간만 기다렸다. 신하들이 수군거렸다. 장군께서 요즘 정사에 소홀하십니다. 강 씨 때문이라던데. 하지만 이성계는 개의치 않았다. 아니, 듣지 못했다. 강 씨에게 빠져 있었으니까. 밤, 또다시 격렬한 사랑이 끝났다. 이성계는 숨을 헐떡이며 강 씨를 안고 있었다. 그대는 정말 전하께서 좋아하시니 다행입니다. 강 씨가 이성계의 가슴을 쓰다듬었다. 여유로웠다. 이미 이성계를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였다. 전하. 응? 정도전 말입니다. 정도전이? 이성계는 잠이 쏟아지던 참이었다. 하지만 강 씨의 손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감한 곳을 자극하며. 그 사람, 위험합니다. 무슨, 너무 독단적입니다. 전하의 뜻보다 자기 생각만 앞세우지 않습니까? 강 씨의 손길은 계속됐다. 쾌락과 정치를 동시에. 하지만 정도전은 전하, 좌의정 자리 말입니다. 나무는 어떠신지요? 남은? 강 씨가 이성계 위로 올라탔다. 다시 시작되는 밤. 나무는 전하께 충성스럽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정치와 쾌락. 강 씨는 둘을 완벽하게 섞었다. 이성계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쾌락에 빠져 있는데 귀에는 강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날 남은이 좌의정에 올랐다. 그 후로 패턴이 생겼다. 밤마다 격렬한 사랑 후 강 씨는 정치 이야기를 꺼냈다. 이성계를 만족시킨 후 속삭이는 것. 그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었다. 전하,
그 토지 정책은 재고하셔야 합니다. 그런가? 백성들이 불만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대 말이 맞소. 내일 다시 논의하지. 신하들은 이상하게 여겼다. 어제까지 반대하시던 정책을 오늘은 찬성하신다. 어제까지 밀던 사람을 오늘은 내치신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강 씨의 의견과 일치했다. 왕후마마를 통해야 합니다. 대신들이 은밀히 강 씨에게 뇌물을 바치기 시작했다. 강 씨는 미소 지었다. 조선이 내 손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1393년 봄, 강 씨가 임신했다. 전하의 아이를 품었습니다. 이성계는 기뻐 날뛰었다. 50대 후반의 아이, 새 부인과의 첫 자식. 그대가 내 아이를, 전하의 복입니다. 이성계는 강 씨를 보물처럼 아꼈다. 신하들에게 명했다. 왕후마마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드려라. 강 씨의 권력은 더욱 커졌다. 1393년 겨울,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방석, 전하, 왕자이십니다. 이성계는 갓난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내 아들, 내 아들이다. 강 씨는 아이를 안으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다음 단계를 보고 있었다. 밤 산후조리 중임에도 강 씨는 이성계를 불렀다. 전하, 이리 오세요. 아직 몸이 괜찮습니다. 전하가 보고 싶었습니다. 강 씨는 여전히 이성계를 장악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산후에도 언제나 아이를 재우고 난 후 이성계의 품에 안긴 강 씨가 속삭였다. 전하, 방석이는 복을 타고났습니다. 그렇지, 내 귀한 아들이야. 이 아이가 훗날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성계는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강 씨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아이가 세자가 되어야 한다. 조선의 왕이 되어야 한다. 1395년 강 씨가 또 임신했다. 그리고 또다시 사내아이. 방번, 전하, 두 왕자를 두셨습니다. 이성계는 황홀했다. 50대 후반에 연이어 아들을 얻었다. 강 씨, 그대는 나의 복이요. 전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강 씨는 두 아들을 안으며 확신했다. 이제 힘이 생겼다. 조선의 미래는 내 아들들 것이다. 밤, 또다시 이성계의 품에 안긴 강 씨. 산후임에도 그녀는 이성계를 만족시킬 줄 알았다. 다른 방법으로, 손으로, 입으로. 이성계는 완전히 강 씨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 전하, 말해보시오. 형님들은 이미 다 성인이 되셨습니다. 이성계의 첫째 방우부터 넷째 방간까지 이미 20대 중후반에서 30대. 그렇지. 하지만 방석이와 방번이는 아직 어립니다. 강 씨의 손길이 계속됐다. 이성계를 기분 좋게 만들면서 어린 왕자를 세자로 두시면 전하께서 더 오래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어린 세자를 형님들은 이미 다 자랐습니다. 야심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석이는 강 씨가 이성계의 귀에 속삭였다. 전하의 말을 잘 들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성계의 머릿속에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막내를 세자로. 그날 밤 강 씨는 혼자 남은 방에서 두 아들을 바라봤다. 방석 3살, 방번 갓돌. 너희는 조선의 왕이 될 것이다. 강 씨의 눈빛은 불타올랐다. 어미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 창밖 달이 밝았다. 조선은 이미 강 씨의 손아귀에 있었다. 이성계는 강 씨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었고 대신들은 강 씨의 눈치를 받고 정사는 강 씨의 베갯머리에서 결정되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야망. 세자, 왕위. 강 씨는 미소 지었다. 차갑고 아름답고 무서운 미소. 곧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조선의 어미가 될 것이다. 사부 탐욕의 정점. 1396년. 강 씨는 조선의 실질적인 권력자였다. 이상소는 왕후마마께서 반대하셨습니다. 저 인사는 왕후마마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대신들은 이제 대놓고 강 씨를 통했다. 이성계에게 직접 올리는 것보다 강 씨를 통하는 게 더 빨랐다. 강 씨는 조정을 장악했다. 밤마다 이성계를 만족시키고 그 대가로 낮에 권력을 얻었다. 전하, 오늘은 이 안건을 승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대가 원한다면. 그리하지. 이성계는 이미 강 씨 없이는 아무 결정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또다시 격렬한 사랑이 끝난 후 강 씨가 이성계에게 속삭였다. 전하. 응? 방석이가 벌써 4살입니다. 그렇지. 벌써 그렇게 컸구나. 강 씨가 이성계의 가슴에 손을 올렸다. 세자를 정하셔야 할 때가 아닐까요? 이성계의 몸이 굳었다. 세자를. 형님들은 이미 다 자랐습니다. 방우는 30이 넘었고 방원도 이제 32. 하지만 장자가. 강 씨가 이성계 위로 올라탔다. 다시 시작되는 밤. 전하. 움직이면서 속삭이는 강 씨. 어린 세자를 두셔야 전하께서 오래 다스리십니다. 형님들은 힘이 셉니다. 야심도 있습니다. 특히 방원은. 강 씨의 움직임이 격렬해졌다. 하지만 방석이는 전하의 말씀을 잘 듣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쾌락과 설득. 강 씨는 완벽하게 섞었다. 생각해 보겠소. 강 씨는 미소 지었다. 이미 이성계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며칠 후, 강 씨는 더 대담한 제안을 했다. 전하. 무슨 일이요? 전하는 여전히 한창이십니다. 갑자기 무슨. 강 씨가 이성계의 손을 잡았다. 제가 전하를 더욱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대만으로도 충분하오. 아닙니다. 강 씨의 눈빛이 빛났다.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모시겠습니다. 전하를 위해. 이성계는 놀랐다. 그대가. 왜? 전하는 왕이십니다. 한 여자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으십니까? 강 씨는 계산하고 있었다. 이성계를 여자들로 묶어두면 자신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진다. 하지만 전하의 본처는 제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여인들은 그저 전하의 쾌락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이성계는 흔들렸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강 씨 덕분에 다시 찾은 젊음. 그 쾌락을 더 많이, 더 다양하게. 정말 괜찮겠소? 제가 직접 고르겠습니다. 전하께 맞는 여인들을. 한 달 후, 강 씨가 선발한 젊은 여인들이 궁에 들어왔다. 20에서 25, 모두 미모가 뛰어난 여인들. 전하, 이 여인들을 보십시오. 이성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 그것도 여러 명. 이들은 모두 전하를 모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 씨가 손뼉을 쳤다. 여인들이 일제히 절을 올렸다. 대왕마마, 저희를 거두어 주소서. 이성계는 숨이 막혔다. 그날 밤부터 궁궐에는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강 씨가 주최하는 은밀한 연회. 이성계와 젊은 여인들. 전하, 오늘은 이 아이가 모시겠습니다. 20살 기녀가 이성계에게 다가왔다. 이성계는 황홀했다. 60 가까운 나이에 20살 여인을 안는다. 하지만 강 씨는 모든 것을 관리했다. 너는 전하를 이렇게 모셔라. 너는 이것을 조심해라. 여인들은 강 씨의 지시를 따랐다.
강 씨가 모든 것을 통제했다. 이성계는 쾌락에 빠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강 씨의 소나기에 더욱 깊이 들어가고 있었다. 전하, 오늘 밤은 두 명이 함께 두 명을 이성계의 판타지, 여러 여인들 사이에서 추앙받는 왕. 강 씨는 그것을 모두 이뤄줬다. 하지만 그 대가는 전하, 세자 책 본 것 말입니다. 쾌락의 끝에서 속삭이는 강 씨.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1397년 봄, 이성계가 신하들을 모았다. 세자를 책봉하겠다. 대신들이 긴장했다. 드디어 왔다. 누구를 세자로 책봉하시렵니까? 이성계가 강 씨를 바라봤다. 강 씨는 미소 지었다. 방석이다. 막내 방석을 세자로 책봉한다. 조정이 술렁였다. 대왕마마, 장자상속이, 방석이는 아직 어린아이. 하지만 이성계는 단호했다. 나의 결정이다. 정도전조차 막을 수 없었다. 이성계는 이미 강 씨에게 완전히 넘어간 상태였다. 세자 책봉식 날, 4살 방석이가 세자의 자리에 올랐다. 어린아이가 골룡포를 입은 모습.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분노했다. 왕후마마의 농간이다. 장자들을 제치고. 하지만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했다. 강 씨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됐다. 내 아들이 세자다. 이제 시간 문제다. 그날 밤, 이성계는 또다시 여인들 사이에서 쾌락을 탐했다. 강 씨가 준비한 연애. 전하는 위대하십니다. 젊은 여인들이 이성계를 추켜 세웠다. 이성계는 황홀했다. 왕으로서의 권력, 남자로서의 쾌락. 모든 것을 가진 기분. 하지만 모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강 씨의 계산이라는 것을. 궁박. 이방원이 서 있었다. 세자 책봉식을 지켜본 그의 얼굴은 차가웠다. 방석, 4살짜리가 세자라니. 옆에 조영무가 말했다. 왕자님, 이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형님들도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방원은 주먹을 쥐었다. 어머니 한씨를 죽인 여자, 아버지를 농락하는 여자, 그리고 이제 조선까지 차지하려는 여자, 저 계집년을. 이방원의 눈빛이 살기로 가득 찼다.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측근들이 모여들었다. 이숙번, 조영무, 하륜. 형님들을 설득하겠습니다. 사병을 모으겠습니다.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방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준비하라. 저 여자와 그 자식들을. 달빛 아래 이방원의 얼굴은 냉혹했다. 모두 없애야 한다. 같은 시각, 궁궐안. 강 씨는 세자가 된 방석을 안고 있었다. 너는 조선의 왕이 될 것이다. 어린 방석이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어미를 바라봤다. 어미마마, 어미가 모든 것을 이뤄줄 것이다. 넌 그저 어미 말만 잘 들으면 된다. 강 씨의 눈빛은 승리로 빛났다. 하지만 창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 이곳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강 씨는 몰랐다. 폭풍전야. 조선은 곧 피로 물들 운명이었다. 오부 대결의 서곡. 1397년 여름. 세자 책봉 후 석 달이 지났다. 이성계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밤에는 여전히 강 씨와 젊은 여인들 사이에서 쾌락을 탐했지만 낮이 되면 신하들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대왕마마. 정도전이 상소를 올렸다. 세자가 너무 어립니다. 제거하셔야 합니다. 나의 결정이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다. 이성계는 혼란스러웠다. 정말 잘한 결정일까? 형들을 제치고 4살짜리를. 그날 밤 이성계는 강 씨를 안지 않았다. 전하, 무슨 일이십니까? 강 씨,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겠지?
무슨 말씀을? 방석이를 세자로. 너무 어린 것 아니오? 강 씨의 얼굴이 굳었다. 이성계가 흔들리고 있다. 전하. 강 씨가 이성계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천천히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전하, 지금 피곤하셔서 그러십니다. 제가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강 씨. 강 씨의 손길이 시작됐다. 이성계의 몸을 어루만지며 불안을 잠재우며 전하는 옳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방석이는 훌륭한 왕이 될 것입니다. 쾌락 속에서 속삭이는 강 씨. 이성계는 또다시 강 씨에게 설득당했다. 하지만 강 씨는 알고 있었다. 위험하다. 이방원이 움직이고 있다. 강 씨도 바보가 아니었다. 이방원이 사병을 모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방원, 저자를 먼저 제거해야 한다. 강 씨는 측근을 불렀다. 이방원을 없애라. 조용히 사고처럼. 며칠 후 이방원이 거처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화살이 날아왔다. 왕자님, 조영무가 이방원을 밀쳤다. 화살은 빗나갔다. 자객들이 어둠 속에서 사라졌다. 누구냐? 왕우마마의 사람들입니다. 이방원은 이를 갈았다. 저 계집년이 먼저 치료했구나. 다음 날 이방원이 대전으로 이성계를 찾아갔다. 아바마마, 방원이냐? 무슨 일이냐? 어제 제게 자객이 들었습니다. 이성계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왕우마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강 씨가 나타났다. 왕자님,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증거가 있소. 이방원이 화살을 꺼냈다. 이것은 왕우마마의 호위무사들만 쓰는 화살이요. 강 씨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왕자님께서 누군가에게 미움을 샀나 보군요. 하지만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없다고? 이방원이 한 걸음 다가섰다. 마마, 아직도 모르십니까? 이 조선은 마마 혼자 것이 아닙니다. 감히 이 어미에게. 제 어미는 한시마마뿐입니다. 칼날 같은 대치. 이성계가 소리쳤다. 그만, 둘 다 물러가라. 그날 밤, 강 씨가 이성계를 찾았다. 전하, 이방원을 제거하십시오. 뭐라고? 저자가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사병을 모으고 형제들을 선동하고. 방원이가? 강 씨가 이성계의 손을 잡았다. 저자를 그대로 두시면 방석이가 위험합니다. 아니, 전하께서도. 나는. 이성계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피곤하다. 더 이상 이런 일에. 강 씨는 배신감을 느꼈다. 전하께서 날 버리시는 건가? 며칠 후 이방원도 이성계를 찾았다. 아바마마, 저를 믿어주십시오. 방원아, 왕우마마가 조선을 망치고 있습니다. 저 여자와 그 자식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만. 이성계가 소리쳤다. 너도 강 씨도 모두 그만하라.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이방원은 아버지의 눈을 봤다. 지쳐 있었다. 도망치고 싶어하는 눈빛. 아바마마도 저 여자에게 지치셨구나. 이방원은 확신했다. 아바마마는 손을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다면 1398년 봄, 강 씨는 결심했다. 이방원을 먼저 친다. 정도전을 설득했다. 정승지, 이방원은 위험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왕마마께서. 대왕마마는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정승지는 군사를 준비하십시오. 정도전도 이방원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강 씨와 손을 잡았다. 8월. 그때 움직이겠습니다. 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시각 이방원도 움직이고 있었다. 형님들, 우리가 먼저 치지 않으면 당합니다. 방간, 방위가 동의했다. 저 계집년과 그 새끼들을 없애야 한다. 하지만 아바마마께서.
아바마마는 이미 손을 놓으셨습니다. 이방원의 눈빛은 냉혹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조영무가 물었다. 언제 움직이십니까? 저들보다 먼저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1398년 8월 조선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강 씨는 밤마다 이성계를 설득했다. 전하, 이방원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강 씨를 안고 쾌락에 빠지고 아침이 되면 고민했다. 이방원은 날마다 군사를 점검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좋다. 때를 기다린다. 두 세력 모두 칼을 갈고 있었다. 8월 20엿새 밤, 강 씨가 정도전에게 연락을 보냈다. 내일 밤, 이방원을 치십시오. 정도전이 군사를 집결시켰다. 하지만 밀정이 이방원에게 달려왔다. 왕자님, 내일 밤 왕우마마와 정도전이 움직입니다. 이방원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래, 드디어 꼬리를 밟았구나. 조영무가 물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이방원이 칼을 뽑았다. 달빛에 칼날이 빛났다. 선수를 친다. 오늘 밤, 지금 당장. 지금요? 저들이 준비하기 전에 정도전부터 목을 친다. 그리고 이방원의 얼굴에 잔혹한 미소가 번졌다. 방석과 방번, 그 두 새끼들도 모두 조영무와 이숙번이 고개를 끄덕였다. 명을 따르겠습니다. 이방원이 군사들에게 명령했다. 출발한다. 정도전의 집으로. 밤하늘에 달이 붉게 빛났다. 피의 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강 씨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이방원보다 단 하루 늦었다는 것을, 그 하루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육부피의 결말. 1398년 8월 26일 밤, 정도전의 집 앞에 이방원의 군사들이 포위했다. 불을 질러라. 으악. 정도전이 뛰쳐나왔다. 이방원. 정도전, 내 목숨은 오늘로 끝이다. 칼이 번쩍였다. 정도전의 목이 떨어졌다. 왕우마마의 측근들을 모조리 잡아라. 이방원의 군사들이 움직였다. 궁궐. 강 씨는 잠들어 있었다. 내일 밤의 계획을 꿈꾸며. 하지만 급히 달려온 시녀가 문을 두드렸다. 마마, 마마, 무슨 일이냐? 이방원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정도전 승지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강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지금 이방원의 군사들이 궁으로 오고 있습니다. 강 씨는 이를 갈았다. 저 개새끼가. 강 씨는 급히 이성계를 찾아갔다. 전하. 이성계는 술에 취해 있었다. 젊은 기녀를 안고. 전하. 이방원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뭐라고? 지금 당장 군사를 내리셔야 합니다. 이방원을 잡아야 합니다. 이성계는 비틀거렸다. 반역이라니. 방원이가? 정신 차리십시오. 강 씨가 이성계의 뺨을 때렸다. 이성계는 멍한 얼굴로 강 씨를 봤다. 나는 피곤하다. 전하. 강 씨는 깨달았다. 이성계는 이미 포기했다는 것을. 내가 직접 맡겠다. 강 씨는 자신의 호위무사들을 모았다. 이방원의 군사를 막아라. 세자저하를 지켜라. 하지만 마마, 저들의 수가. 닥쳐. 내 명령이다. 강 씨의 눈은 광기로 빛났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하지만 강 씨의 군사는 약했다. 이방원의 정예부대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새벽. 이방원의 군사들이 세자궁을 포위했다. 어린 방석 11세과 방번 9세이 떨고 있었다. 형님, 무섭습니다. 괜찮아.
강 씨가 두 아들을 끌어안았다. 어미가 지킬 것이다. 걱정 마라.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문이 부서졌다. 이방원의 부하들이 들어왔다. 왕자들을 잡아라. 안 돼. 강 씨가 아들들 앞을 막았다. 내 아들들을 건드리지 마라. 하지만 무사들이 강 씨를 밀쳐냈다. 마마, 빵서가, 빵번아, 궁궐들. 이방원이 서 있었다. 차가운 눈빛으로. 형님, 어린 방석이 끌려왔다. 눈물을 흘리며. 형님, 살려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방원은 무표정했다. 너는 죄가 없다. 하지만 태어난 것 자체가 죄다. 형님, 칼이 번쩍였다. 으악, 방석의 비명, 그리고 침묵. 다음, 방번도 끌려왔다. 겨우 9살. 형님, 형님, 형님이라 부르지 마라. 너의 형님은 나의 어머니를 죽인 계집년의 자식이다. 저는, 다시 칼이 번쩍였다. 강 씨가 뜰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봤다. 바닥에 널브러진 두 아들의 시신. 아, 아. 강 씨는 비명을 지르며 아들들에게 달려갔다. 빵서가, 빵번아. 피투성이 시신을 끌어안았다. 어미가 미안하다. 어미가 잘못했다.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도 강 씨는 이방원을 노려봤다. 증오로 가득 찬 눈빛. 이방원, 내가. 이방원은 차갑게 내려다봤다. 마마, 이것이 마마가 원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권력? 왕자, 내가 너를 저주하시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이방원이 군사들에게 명했다. 왕후를 폐위하라. 강 씨는 더 이상 왕후가 아니다. 안 돼. 강 씨가 소리쳤다. 나는 왕후다. 조선의 왕후다. 아닙니다. 이제부터 그냥 강 씨일 뿐입니다. 강 씨는 끌려갔다. 하지만 발버둥쳤다. 놓아라. 나는 왕후다. 왕후라고. 전하를 만나게 해라. 전하께 호소하겠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강 씨는 사가로 유폐되었다. 빈방 하나. 나는 왕후인데. 강 씨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아들들은 죽었고 왕후 자리는 빼앗겼고 모든 것이 무너졌다. 며칠 후 강 씨는 이성계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또 보냈다. 전하,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전하, 우리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전하,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방석이를 왕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한 달 후, 강 씨는 소문을 들었다. 대왕마마께서 함흥으로 떠나신다던데. 왕자의 난에 충격을 받으셔서 강 씨는 급히 함흥으로 가는 길목으로 달려갔다. 이성계의 행차가 보였다. 전하, 전하. 강 씨가 뛰어나갔다. 전하, 저를 좀 봐주십시오. 이성계가 말을 멈췄다. 강 씨를 내려다봤다.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이제는 초라한 모습으로 먼지 속에서 울고 있는. 전하, 우리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전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방석이를 왕으로 만들어주신다고. 이성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다. 전하, 강 씨가 말의 고삐를 잡았다.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저는 전하의 여자입니다. 왕후입니다. 이성계는 고개를 돌렸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소? 전하, 이미 끝났소. 모든 것이. 이성계는 말을 몰았다. 강 씨의 손을 뿌리치고. 전하, 전하. 강 씨의 비명이 메아리 쳤다. 하지만 이성계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강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아들들, 권력, 왕후의 자리, 그리고 이성계.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강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난 그저 왕을 사랑했을 뿐인데.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다. 후회보다는 억울함이. 내가 이긴 게 아니었나? 세자까지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나? 강 씨는 일어섰다. 비틀거리며.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감시병들이었다. 강 씨, 사가로 돌아가십시오. 이방원 대감의 명령입니다. 이방원. 그 개새끼. 강 씨는 끌려갔다. 하지만 여전히 도끼를 품은 채 권력을 잃었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은 눈빛으로 7부 후에 1398년 가을 사가에 유폐된 강 씨. 한때 조선을 호령하던 왕후는 이제 좁은 방 하나에 갇혀 있었다. 밥이요. 시녀가 상을 들여왔다. 보리밥과 나물 몇 가지. 강 씨는 상을 밀쳐냈다. 이딴 걸 먹으라고? 드셔야 합니다. 나는 왕후다. 왕후가 이런 걸 먹을 수 없어. 하지만 시녀는 무표정했다. 이제 왕후가 아니십니다. 강 씨일 뿐입니다. 문이 닫혔다. 강 씨는 홀로 남았다. 밤, 강 씨는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아들들의 얼굴이 보였다. 어미마마, 형님, 무섭습니다. 방서가, 방번아. 강 씨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하지만 아들들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어미,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아니다. 어미는 너희를 왕으로 만들어주려 했다. 강 씨는 소리쳤다. 빈방에 대고 너희를 위해서였다. 모든 게 너희를 위해서.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강 씨는 함흥에 있는 이성계에게 또 편지를 썼다. 전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전하, 제발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전하, 저는 전하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감시병이 말했다. 대왕마마께서는 편지를 받지 않으신답니다. 그럴 리가. 전하께서 날, 이방원 대감께서 모든 편지를 차단하셨습니다. 강 씨는 무너졌다. 이방원. 끝까지. 2달이 지났다. 강 씨는 거울을 봤다. 초췌한 얼굴. 백발이 늘어났다. 한때 그토록 자랑하던 아름다움은 사라졌다. 내가 이렇게 48. 하지만 60처럼 늙어 보였다. 전하, 이런 내 모습을 보시면 실망하실까? 강 씨는 웃었다. 쓸쓸하게. 이미 전하는 날 버리셨는데 무슨 소용인가. 1399년 봄. 함흥에서 차사들이 왔다는 소문이 돌았다. 대왕마마를 모셔오기 위해. 하지만 대왕마마께서 거부하신답니다. 강 씨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전하, 그렇게 돌아오기 싫으신가? 나 때문에. 어느 날 강 씨는 몰래 사가를 빠져나왔다. 함흥으로 가기 위해. 하지만 이방원의 군사들이 막아섰다. 어디 가십니까? 비켜라. 나는 전하를 만나러 간다. 안 됩니다. 대왕마마께서 만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거짓말. 전하께서 그러실 리가. 강 씨가 발버둥쳤다. 하지만 끌려갔다. 다시 사가로. 그날 밤 강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끝났구나. 정말 끝났구나. 눈물이 쏟아졌다.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처음으로 후회가 밀려왔다. 왕후가 되지 않았다면, 세자를 만들려 하지 않았다면, 그저
전하의 여인으로만 살았다면 강 씨는 무릎을 안고 울었다. 방서가, 방번아, 어미가 미안하다. 너희를 욕심의 제물로 만들었구나. 1399년 여름, 강 씨가 쓰러졌다. 의원이 진맥을 했다. 신병입니다. 마음의 병, 고칠 수 있소? 글쎄요. 살 의지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강 씨는 병상에 누웠다. 하루하루 죽어갔다. 밥을 먹지 않았다. 물도 마시지 않았다. 강 씨 마마 드셔야 합니다. 왜? 먹어야 하지.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강 씨는 웃었다. 허탈하게. 살아서 뭐하나. 모든 걸 잃었는데. 1399년 가을. 이성계가 함흥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렸다. 강 씨는 마지막 힘을 짜냈다. 전하를 만나야 한다. 병든 몸을 이끌고 궁궐로 향했다. 하지만 궁궐문에서 막혔다. 강 씨는 출입 금지입니다. 나는 전하를 만나러 대왕마마께서 거부하셨습니다. 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멀리서 이성계의 행차가 보였다. 강 씨는 소리쳤다. 전하, 전하. 이성계가 고개를 돌렸다. 강 씨를 봤다. 초췌한 몰골, 병든 모습. 이성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말을 몰았다. 지나쳤다. 전하. 강 씨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다. 1400년 초, 강 씨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 48. 너무 이른 나이. 하지만 살 이유가 없었다. 방서가, 방번아, 어미가 곧 간다. 임종 전 강 씨는 중얼거렸다. 내가 그냥 전하를 사랑하기만 했다면, 왕후가 되려 하지 않았다면,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면, 세자를, 왕을 꿈꾸지 않았다면, 눈물이 흘렀다. 그저 전하의 품에서 사랑받는 것만으로 충분했을 텐데, 욕심이 모든 걸 망쳤구나. 1400년 1월, 강 씨가 죽었다. 48배 나이로. 장례는 초라했다. 왕후의 예우는 없었다. 이방원이 명했다. 정릉에 묻어라. 하지만 왕후의 예는 갖추지 마라. 강 씨는 쓸쓸히 묻혔다. 이성계는 장례에 오지 않았다. 무덤 앞, 아무도 없는 밤, 강 씨의 영혼이 서 있는 듯했다. 전하,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랑보다 욕심이 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바람만 불었다. 강 씨는 홀로 정릉에 묻혔다. 한때 조선을 호령했던 왕후. 이제는 잊혀진 여인.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여인. 사랑했지만 사랑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던 여인. 팔부 지워진 흔적. 1400년 1월. 강 씨가 묻힌 정릉. 처음에는 그래도 왕후의 능답게 화려했다. 성물들이 세워지고 능력이 조성되었다. 하지만 이방원은 가만히 두지 않았다. 1408년 이방원이 왕위에 올랐다. 태종 첫 번째 명령이 떨어졌다. 강 씨의 능을 도성 밖으로 옮겨라. 전하, 하지만 이미 조성된 능을. 내 명령이다. 태종의 눈빛은 차가웠다. 저 여자가 어찌 도성 안에 묻혀 있을 수 있느냐. 어머니 한 씨를 죽인 년이.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다. 정릉은 강제로 이장되었다. 도성 밖, 지금의 성북구 정릉동. 왕후의 칭호도 박탈한다. 이제부터 그냥 강씨다. 태종의 복수는 시작되었다. 1409년. 더 잔인한 명령이 내려졌다. 정릉의 성물을 뜯어내라. 전하, 그것은 청계천 광통교를 만드는 데 쓸 것이다. 신하들은 경악했다. 능의 성물을 다리에 쓰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저 여자의 능 성물을 백성들이 밟고 다니게 할 것이다.
태종의 얼굴에는 잔혹한 미소가 번졌다. 이것이 어머니의 원수를 갚는 길이다. 정릉의 성물들이 하나씩 뜯겨나갔다. 장명등, 문인석, 무인석. 한때 강씨를 지켰던 성물들이 수레에 실렸다. 그리고 청계천 광통교의 석재가 되었다.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갔다. 이 돌이 정릉에서 가져온 거래. 강씨 말이야? 그 악녀. 맞아. 태종께서 벌을 주신 거지. 강씨의 성물은 백성들의 발 아래 짓밟혔다. 1408년 5월 이성계가 죽었다. 74세 나이. 함흥에서 돌아온 후 이성계는 늘 슬퍼 보였다. 강씨, 미안했소. 임종 직전 이성계는 중얼거렸다. 내가 지켜주지 못했소. 하지만 그뿐이었다. 이성계는 첫 부인 한씨 곁에 묻혔다. 건원능, 강씨와는 영원히 떨어진 곳. 조선 500년, 강씨는 악녀로 기록되었다. 요부 강씨, 권력의 눈먼 여인, 조선을 어지럽힌 간악한 계집. 역사책은 그녀를 냉혹하게 적었다. 세종실록 강씨는 간사하고 음란하여 나라를 어지럽혔다. 태종실록 강씨의 탐욕이 왕자의 난을 불렀다.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누구도 그녀의 사랑을 이해하지 않았다. 그저 악녀일 뿐이었다. 세월이 흘렀다. 정릉은 잊혀졌다. 도성 밖 외진 곳, 잡초만 무성했다. 성물도 없이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했다. 여기가 그 악녀 강씨 무덤이래. 쯧쯧 욕심이 화를 불렀지. 아무도 강씨를 기억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의 눈물을 알지 못했다. 1900년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정릉은 더욱 황폐해졌다. 능역은 밭이 되었고 민가가 들어섰다. 여기가 능이었다고? 옛날에 강씨의 흔적은 거의 사라졌다. 1970년대 정릉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다. 신덕왕후 강씨의 능입니다. 복원해야 합니다. 학자들이 조사했다. 성물들이 광통교에 찾아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청계천 복원 작업 중 성물들이 발견되었다. 600년 동안 사람들에게 밟혔던 강씨의 성물들. 2000년대 정릉이 완전히 복원되었다. 성물들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능력이 정비되었다. 신덕왕후 강씨지며 표석이 세워졌다. 관광객들이 찾아왔다. 이분이 그 유명한 강씨? 악녀라고 했던. 하지만 읽어보니 불쌍하기도 하네. 사랑했지만 욕심을 부렸나 봐. 2025년 봄 복원된 정릉. 벚꽃이 만개했다. 아름다운 능력. 한 여학생이 표석을 읽었다. 신덕왕후.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 왕자의 난으로 아들들을 잃고 600년 만에 복권되었네. 친구가 말했다. 불쌍하다. 사랑했는데. 응. 하지만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밤. 정릉에 달빛이 내렸다. 바람이 불었다. 마치 강씨의 영혼이 속삭이는 듯했다. 600년.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야 사람들이 저를 이해해 주는군요. 악녀가 아니라 사랑하고 욕심부린 여인이었다고.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다. 전하, 저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왕후가 되고 싶었고, 세자를 만들고 싶었고, 조선을 손에 쥐고 싶었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그것이 제 잘못이었습니다. 사랑은 욕심을 부리는 순간 깨진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꽃잎이 무덤 위에 내려앉았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그저 당신의 여인으로만 살겠습니다. 왕후도 필요 없이, 세자도 필요 없이,
당신의 사랑만으로 충분했다는 것을 이제야 압니다. 정릉 위로 달빛이 쏟아졌다. 600년의 한이 바람에 흩어졌다. 전하, 저 기다리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그때는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사랑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겠습니다. 바람이 멈췄다. 꽃잎만 조용히 떨어졌다. 정릉은 고요했다. 강씨, 신덕왕후, 조선을 꿈꿨던 여인, 이성계를 사랑했던 여인,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던 여인, 600년 만에 복권되었지만 그녀가 진짜 원했던 것은 복권이 아니라 그저 이성계의 사랑이었을지도 모른다.